안녕하세요. 북해동 동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어, 매일 똑같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지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여기, 제 마음을 좀 더 많이 알아주시는 분이 저 걱정해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저한테 이 촬영 협조를 좀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질문하실 게 좀 있으시다고, 딴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인터뷰식으로 조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똥굴님한테 그 설치 나눔을 받은 그 애기 엄마인데요. 제가 정말 똥굴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, 그래서 제가 나름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좀 작성해 봤는데요. 그래서 제가 살짝 똥굴님한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요, 똥굴님께서 벌써 재능기부 나눔을 만 2년이 다 되도록 하고 계시는데,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. 어,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. 이 질문은 네, 짧게 요약해 네,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2020년 6월 달에 그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진짜 두세 달만 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 인천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독거노인 분 집에 딱 가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. 아, 이 진짜 별것도 아닌데 되게 고마워해주고, 그 독거노인 분은 자식도 없고 팔 하나를 붕대를 감고 계시더라고요. 아, 근데 이 꼬깃꼬깃 이 접은 걸 펴서 1,000원짜리를 지퍼백에 넣어주시는데 울컥하더라고요. 아,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, 지금? 그렇죠. 아,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네. 그분한테 진짜 너무 뭐 좀 더 뭐 해드릴 건 없었나 이런 음, 생각이 들고 좀 약간 울컥했어요. 그분 때문에라도 좀 더 했거든요. 네. 근데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자꾸 코로나는 금방 없어지겠지, 뭐 사스나 뭐 이럴 때처럼 네. 점점 사라지겠지 하고 좀 기다려 보자 하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다녔어요, 다니긴. 네. 그러다가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길게 지금까지 하게 됐네요. 네. 자영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, 네.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 이 일을 이것 일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네. 이 나눔을 딱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닙니다. 네. 코로나가 끝나도 좋은 나눔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. 네. 두 번째 질문은요. 2년 동안 대략 몇 집 정도를 다니셨는지, 또 기억에 남는 집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? 저는 체감상으로는 한 5천 집은 넘게 갔어요. 체감상으로고요. 네. 이 정확한 데이터를 어, 작성할 수가 없어요. 네. 왜냐면 저와 제 자신한테 약속한 건 개인정보잖아요, 다. 네. 전화번호, 주소가 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한 집이 뭐 손꼽아서 몇 집 안 돼요.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아는 집도 있지만. 네. 근데 그걸 이제 삭제를 하기도 지금 너무 까득이에요. 채팅창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간집도 기억이 안 나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. 마스크 써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네. 뭐, 일단 제가 작업을 하면 어떤 작업이든, 어, 완전 안전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하고 나서 그 작업을 잊어버려요. 이 집에서 뭐 했는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. 네. 아휴. 그럼 세 번째 질문은요.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똥글리님 정말 뭐 나이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으신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사실 정말 좀 궁금했거든요. 예, 좀. 이런 생각이에요. 저는 성실하면 다 먹고 산다 생각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슬프다, 우울하다,
힘들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. 힘들면 힘든 대로 나 힘듭니다. 상대방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도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근데 저 또한 근데 힘들다고 얘기를 잘 안 하긴 해요. 근데 집이 부자는 솔직히 아닙니다. 네. 그렇다고 이제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니지만 뭐 기준은 두지 않아요. 저는 근데 되게 부자라고 생각해요. 저보다 못하다고 하긴 그렇고 저보다 환경이 어렵게 사시는 분도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. 이 애기들 키우면서 이 엄마라는 그 자기의 본분이 있잖아요. 네. 애기들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 생활 환경을 좀 편리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애국하는 분들 조금 도와준다는 생각도 있어요. 네. 그럼 다음 질문은요. 거의 4,000집에서 5,000집을 무료 재능 나눔 네.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카페 글을 보다 보니까 정말 뭐 개인 집사 부리듯이 아니면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하듯이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후기 글도 있던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좀 네. 궁금하거든요. 말을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과 어떤 분이 상대성인 거예요. 받아들이는 생각이 틀리고 말하는 분이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자기가 없을 때 제가 도와주러 가는 일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전달을 잘 안 해놓고 네, 자기는 뭐 이제 보통 나중에 감사의 표시로 뭐 기프티콘 네. 같은 거 보내주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, 솔직하게. 근데 저는 뭘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. 그냥 이런 취지예요. 그냥 애국하는 애기들 키우는데 애국이잖아요. 네. 애국하는데 좀 생활 편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설치된 후에 또 작업이 끝난 후에 뿌듯한 표정 보면 돼요. 그게 끝입니다. 네. 네, 다음 질문은요. 한 달에 평균 그 소요되는 기름값이나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솔직히 생활비는 제 개인적인 이 가족사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. 그거는 약간 좀 예, 그거는 예, 사생활이라 말씀 안 빼고요. 하셔도 되고요. 예, 제가 쓰는 돈은 이 현실적으로 돌아다니고 뭐 부품 좀 모자란 거 사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2020년 6월 달에 시작하고 3개월, 4개월 동안은요, 한 달에 100 정도를 썼어요. 네. 그리고 근 1년을 한 100만 원 가까이 쓰긴 했어요. 기름값, 식대, 부품값 이런 걸요. 네. 근데 동선이라는 거를 좀 만들어서 다니니까 기름값이 많이 줄었어요. 지금도 많이 줄었고요. 지금은 기름값은 한 40만 원 좀 안 나와요. 그리고 이제 네. 창고 임대료가 한 40만 원인데 한 합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. 뭐 핸드폰 요금 뭐 이런 사생활이고요. 네.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아까 그 네. 질문에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까지 얘기해드나요? 예, 아니요, 그거는 따로 질문이 예, 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지금 생활비하고 관련된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. 네. 자선 사업가도 아니시고 정말 부모님이 뭐 대단한 그런 흑수저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네. 또 노후 준비가 정말 많이 되어 있으신 분도 아닌데 취업 준비나 뭐 철물점 오픈 이런 계획 없이 계속 재능 기부만 앞으로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앞으로도 이 기부는 아니죠? 네? 기부요? 기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재능 네. 기부도 사실 네. 맞다고 맞죠? 조금 보거든요. 어떻게 재능 나눔. 나눔 개념으로 다니는 네.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. 솔직하게 얘기하면. 이 기부라는 거는 좀
예.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사람한테 뭘 주는 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, 근데 근데 요즘에는 네. 재능 기부도 그거를 하나의 기부의 형태로 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자신의 재능을 예. 이렇게 돈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눔 설치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자신의 그런 아, 셀프 재능 기부라고 이렇게들 표현을 하셔서 기부란 말이 좀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네.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죠. 예, 예. 못 사는 집 도와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기부라고 하면 아, 어디 왜 뭐 장애우 아동이나 뭐 이런 요양원이나 뭘 누가 기부했다 네.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못해요. 아, 이 카페에서도 드림을 많이 하잖아요. 다른 네. 사람들도요. 네. 근데 저는 드림 할 게 없어요. 말 그대로 설치해 드림입니다. 아, 그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이 업체들도요.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.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그렇거든요. 네. 그분들한테 제가 신뢰되는 설치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치를 하는 부분을 많이 뺐어요. 돈 되는 작업을 뺐다고 봐야죠. 현실적으로 따지면. 그 자영업자들을 네. 배려하신 거군요. 네. 그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좋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. 왜냐하면 네.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잖아요.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줄여주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뭐 그냥 출장비 뭐 2, 3만 원 받고 가지 않아요. 업체에서는요. 예. 예, 왜냐면은 보통 작업이 큰 작업을 해서 이제 좀 금전적인 부분을 해서 좀 돈이 되는 작업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. 네.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?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근데 그분들한테는 예,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많은 작업이 있거나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조금 가리고 있습니다. 아, 예, 그리고 그런 설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전체 조명을 바꾼다든가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열쇠집에서 하는 도어락을 바꾼다든가 네. 뭐 이런 거는 조금 이 배제를 하고 있어요. 네. 그리고 뭐 잘 사는 집, 못 사는 집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. 네. 이 자기 현실에 맞게 사시는 분, 성실하게 사시는 분한테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렇게 지금 창고를 이렇게 공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네. 그 차의 무게